안녕하세요, 리더님들. S라이브 강의를 맡은 ABO 박세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옵티미스트와 식기세척기 세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자료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요, 옵티미스트와 식기세척기 세제, 안심가습과 디시드랍스 60년 기술이 응집되어서 출시된 제품들이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습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습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습도는요, 공기 중의 수증기 양입니다. 수증기 양.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 절대 습도가 아닌 상대 습도 퍼센트를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살기에 적정한 온도, 온도 말고 습도를 조금 알아볼게요. 40%에 60%가 건강을 위한 적정 습도, 제한되어지는 습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범위를 좀 벗어나면요, 몸이 불편하고 각종 질환에 걸리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습도가 낮을 때, 상대 습도가 40% 이하일 때 우리는 어떤 증세를 느끼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피부가 먼저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고요. 우리 눈이 좀 뻑뻑해지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게 되고 또 건조할 때 정전기가 팍팍팍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막, 피부, 눈의 방어 기능이 약화되는 피부는 전신에 다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불편감들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감기가, 우리가 겨울 되면 감기가 주로 좀 걸리잖아요. 이 겨울철 감기는요, 추위보다 건조한 공기와 연관이 크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의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균형 잡힌 건강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적정 습도가 40에서 60인데 70% 이상이 될 때 우리는 또 어떤 증세를 느끼느냐 하면요.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눅눅해지고 꿉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곰팡이하고 세균이 번식이 잘 돼요. 눅눅하고 축축하면 무조건 세균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가 너무 높아도 호흡이 곤란해지고 답답한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또 잘 때 우리가 습도가 너무 많아지면요. 수면의 질도 저하된다고 해요. 당연하죠. 숨쉬기가 답답한데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자는 중에 숨쉬기가 어려워지면 수면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수면의 질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미생물 번식이 증가되고 체온 조절이 방해되는 이런 또 증세,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 중에 습도가 높을 때도 있겠지만 습도가 낮을 때가 요즘 겨울철에 더 많을 것 같아서 습도가 낮은 습도에 우리 몸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다방면으로. 습도가 낮으면 우리 몸에 이게 건조한 숨이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코 안에는 습기를 유지해주는 코 점막과 뭐 코털 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요. 코하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점막은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양 성분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케라틴 플러스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겨울철에 먹어주면 더 좋겠지만, 또 이제 트루세라마이드도 새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주면은 촉촉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너뷰티가 되겠지만 일단 실외적으로 코 기관지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점막은 엄청나게 가느다란 섬모들이 빽빽하게 둘러져 있거든요. 이 섬모의 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게 촉촉해야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섬모의 운동이 저하되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점막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뻑뻑해진다는 얘기죠. 점막들이.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착상이 탁 돼서 증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되고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감기 기운이 생기는 거죠. 폐조직 내 바이러스 RNA가 저습도 그룹에서 더 높대요. 두, 3배가 더 빨리 증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습도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수록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습도 환경에서 섬모 운동이 30%가 감소되다 보니 점액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잔류하면서 기도 감염이 생기고 아이가 간밤에 괜찮았는데 밤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열이 펄펄 나고 감염증의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습도만 잘 유지를 해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습도의 공기는요, 이 점막뿐만이 아니라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요. 건조한 공기는요, 피부의 수분을 증발을 촉진시키고요.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건조하면 그렇죠.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돼요. 피부도 사실 면역기관이거든요. 우리의 내부 장기와 우리의 근육과 이런 우리 안쪽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이 겉에 도포되어 있는 이 피부가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면역기관인데 장벽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각질이 두터워지고 가려운 증세가 생기고 또 예민하게 따가운 증세도 생기면서 건성이 진행되고 습진이 또 생기는 이런 피부 질환이 또 유발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피부의 민감도가 증가될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하죠. 건조한 곳에 오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뭔가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막 나지 않습니까? 피부에도 전신적인 역할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낮은 실내 습도와 수면의 연관성도 있다. 습도가 낮을수록 각성이 된대요. 각성 지수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다가 각성되면 어떻게 돼요? 깨게 되죠. 그러면은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되면서 수면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효과를 결론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자는 것 같아도 양질의 수면을 자는 것과 수면의 양이 많은 것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은요, 이 낮은 습도뿐만이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이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수시로 노출되어 있고 광고 울림들이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휴대폰은 좀 멀리 떨어놓고 떨쳐놓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바로 내 머리맡에다 충전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알람도 들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알람이 오고 밤새 또 뭔가 문자가 오고 이러다 보면은 잠을 못 잘 때가 가뜩이나 방해받는데 이 습도만이라도 우리가 좀 조절을 해주자고요. 습도가 낮아서 각성이 된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습도를 유지해주고 수면 환경을 유지해주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낮은 습도가요,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 아이들 좀 다 산만하죠? 안 그래도 산만한데 습도가 낮아서 산만을 또 부추기면 그것도 또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그 수능 이번 올해는 끝났지만 이제 그 또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많은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 방에 습도가 잘 유지되고 있나, 상대 습도가 40% 이상 6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나, 온도는 24도가 적당하대요. 그래서 너무 보일러도 후끈후끈하게 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서늘한 느낌으로 실내에서 계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그래야 최적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습도가 잘 유지되고 잠을 잘 자면 또 키도 크는 법이니까요. 좋은 습도 유지해 주는 거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20%일 때보다 적정 습도인 40%가 된 경우에는요, 피로감, 집중력, 독서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된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피로감도 많이 좀 덜 느끼는 상태로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겠죠. 우리 일반 현대인들도 피로감이 개선된다면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요런 요인들은 조금 맞추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습도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조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습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10분에서 15분. 시간 어떠세요? 10분에서 15분.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겨울에 2, 3분 열기도 어렵던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두세 번, 한 5분 내외로 환기해 주는 거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환기와 더불어 식물을 잘 배치해줘서 자연적으로 습도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더라고요. 빨래를 실내 건조하고, 건조기도 또 쓰시겠지만, 수건이라도 조금 걸어서, 실내 건조하거나, 관엽식물 배치를 좀 하거나,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문을 좀 열어둬서 샤워실에 있는 수증기들이 좀 거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느낌으로만 아는 습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습도계와 온도계 같이 있는 저런 디지털 장비들이 많단 말이죠. 요거를 좀 쓰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체크하면서 우리 집의 습도가 잘 유지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에 잘 때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나 습도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런 생활 습관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너무 실내에 오래 있고 또 이제 보일러식 중앙 집중식 보일러도 아직도 켜는 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가습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수기에도 정수 방식이 여러 개 있듯이 가습기에도 가습 방법이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먼저는 초음파식 가습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가습기입니다. 고주파 진동을 해서요. 물에 미세한 입자를 물을 쪼개가지고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이거든요. 소음도 거의 없고 소비 전력이 낮아서 장점이긴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세균, 곰팡이, 물속에 들어있는 석회질 이런 것들도 그대로 공기 중에 분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여기 물 속에 있는 세균을 좀 없애고 싶은 마음에 그 가습기 살균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 이 단어가 가습기 살균제 너무 끔찍하게 들리죠, 지금은.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가습기 메이트라고 하는 정말 그건 진짜 부지런한 한 분들이 썼던 것 같아요. 가습기 메이트. 그게 폐에 치명적인 거를 저희가 이렇게 알았더라면 그분들도 안 쓰셨을 텐데 어쨌거나 세균이 공중으로 분사되는 게 싫으시니까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가습기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요. 그래서 이 가습기를 못 썼던 거예요. 이 가습기가 초음파식 가습기가 굉장히 환자들한테 세균을 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가습기를 안 썼거든요. 개인적으로 환자들이 뭐 조그만 가습기를 쓰시는 거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습기가 이거 세균 때문에 못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균이 싫어서 봤더니 가열식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작동 원리는요, 그야말로 물을 가열시켜서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물을 분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장점은요, 고온으로 인해서 살균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적고 상대적으로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김이 막 펄펄펄펄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내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많다는 거죠. 전기 요금에 부담이 있고요. 또 본체가 끓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들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자동차 타고 장난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치게 되면 이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끓는 물이 넘어져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가 있어요. 기화식 가습기는요, 자연 증발식입니다.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머금은 필터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말리잖아요. 빨래가 그 물들이 기화되는 거죠. 실내에 있는 공기 환류를 통해서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빨래도 널고 왜 아이들 감기 걸려서 소아과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예 빨래 널고 자라 그 가습기 쓰지 말고 집에 뭐 수건 같은 거 좀 이렇게 걸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화식인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세균 번식이 낮고 위생적이라는 거. 그리고 전기 소모가 없고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고 뜨겁지가 않아요. 이것도 너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화상 입을 염려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 불편한 거는 필터 교체가 필요하고요. 수조나 이런 것들은 휠이나 이런 것들은 필터는 세척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단점 치고는 너무 괜찮은 단점 아닙니까? 아무튼 아메이는요, 기화식 가습기로 요번에 만들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가습기가 출시됐죠. 세균 걱정 없이, 축축하고 눅눅해질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세척도 너무 쉽게 되거든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0.2 나노미터 미세 수분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라는 거죠. 음, 미세 수분 0.2 나노미터가요. 어느 정도의 크기냐. 저희가 제가 본사에다 좀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초음파식 가습기가 저희 집에는 없는데, 이 초음파식 가습기를 써도 되나? 왜냐면은, 이 초음파식 가습기를 방 안에 틀고 청정기를 틀면은, 왠지 청정기 안에 있는, 집진 헤파 필터가 눅눅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수분, 그리고 가습기 옆에 있는 수분들이 빨아 당겨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에 가습기를 웬만하면 잘 안 썼는데요. 앰모스피어 스카이와는 1m 가량 거리만 두면 이 기화식 가습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사실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0.2 나노미터는 0.0002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죠. 청정기가 인식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0.0002 마이크로미터는요. 어, 0.2 나노미터. 그러니까 0.0024는 2.4 나노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큰 입자들이 청정기가 거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청정기와 같이 써도 전혀 무방하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고 본사에 문의하면서 저도 좀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 수분이, 작은 크기의 수분이 우리의 습도를 맞춰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세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안 좋은 물이, 그러니까 먹물로 한 테스트로 영상을 본사에서 찍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음파식 가습기에서는 먹물이 분사가 됐는데, 저희 옵티미스트 기화식 가습기는 먹물을 필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수 수분 입자만 기화식으로, 가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옵티미스트 가습기 위에 티슈가 축축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티슈도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기술력인 것 같아요. 아, 저 가습기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로 저는 너무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소음 취침 모드 데시벨이 23데시벨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3데시벨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예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3데시벨은 아주 조용한 수준이야. 일상에서 비교해보면 이런 정도라고 조용한 도서관 내부, 밤에 창문을 닫아놓은 방의 정적, 그리고 사람이 숨 쉬는 소리 정도,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보다도 더 조용한 수준이래요. 보통 20에서 30데시벨은 매우 조용함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상에서 웬만하면 이런 정도의 조용함은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소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존재감 없이 존재를 드러내는 가습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소음 취침 모드로 조용하게 우리 아이가 가습되는 소리에다가 예민하게 깰 것도 없고요. 신경에 거슬릴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휠이 돌아가거든요, 위에서. 근데 이 휠이 혹시나 요 사이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궁금해서 요 사이로 틈으로 손을 넣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는 자동으로 팬이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뭐 이래도요. 그래서 자동 팬 멈춤, 낮은 소음, 너무너무 그 기술 집약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통이 초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하면은 이 물이 다 분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딱 적정량의 수도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늦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계속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끝나면요. 1시간 정도 더 말려주고 끝난다고 합니다. 내부 습기를 건조시켜주고요. 곰팡이 번식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필터 자동 송풍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저녁에 틀고, 그리고 한 달 내내 쓴다 하더라도 한 달 전기요금이 2,000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부담 없는 전기요금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가습기가 아닐까 싶어요. 끝내지 않고 말려주는 꼼꼼함이 있는 섬세한 가습기죠. 아, 그리고 이 통 내부를 이렇게, 그게 UVC LED가 있거든요. 우리 UVC LED 어디서 많이 봤죠? 작년에 정수기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UVC LED 265 나노미터, 이거가, 저희가 그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 빛의 파장에서 가장 세균이 이 LED 파장에서, UVC LED 파장에서 가장 세게 세균이 얻어맞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낸다는 거죠. 세균이 가장 아프게 맞는 파장인 거예요. 세균이 생존할 수가 없답니다.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UVC 이 광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내부에서는 살균 조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자체도 소독이 되지만 이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도 세균을 거의 100%에 가까운 살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안심 가습기인지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데요.
기화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라 그랬죠? 축축한 물난리, 거기, 우리 왜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틀면 주변에 축축하니 막 이불도 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우리 머리맡에 두고 보면 베개가 축축히 젖어 있고 그런 경험들 다들 없으세요? 발치에 있으면 발치에 있는 물이 젖고 막 그랬던 경험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보면은 너무 축축해가지고, 답답해서 깨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축축한 물난리 걱정하지 마시고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쾌적하게 미세 수분으로 가습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기화식 가습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빨래 건조처럼 물에 적셔진 필터의 수분을 바람에 의해 퍼지게 하는 방식이 기화식 방식입니다. 최적의 수분 자동 조절의 장치가 들어있고요. 저는 정말 궁극의 가습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세척이 너무 용이해요. 휠도 분리가 되고, 필터도 분리가 돼서 손으로 빨 수도 있고요. 구연산으로 빨려고 하잖아요. 우리 세척기 표백제로 빨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수조 사이즈도 심플하게 손으로 이렇게 휘휘 씻을 수 있는 그런 수조입니다. 그래서 분리형 세척 휠과 워셔블 필터, 그리고 하룻밤만 쓸 수 있는 용량이 옵티멀한 사이즈의 수조 사이즈라는 거죠. 그리고 저 휠도, 이렇게 분명히 먼지가 끼일 거거든요. 우리 선풍기에 먼지가 끼듯이. 그러면 빼서 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무 안심하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옵티미스트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저는 나름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기화식 가습기가 휠 되는 걸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화식 가습기 UV 살균이 되는 휠이 있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 타워 이게 있더라고요. 가격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심지어 얘는 기화식 아니고요. 가열식입니다. 가열식이고, 그래서 가열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UV 살균 기능은 또 없더라고요. 수조통이 굉장히 큰 것도 있었습니다. 대용량 수조통이 있었고요. 가격이 보니까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비싸죠. 그런 거 보면 이런 기능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최적의 기능만 뽑아가지고 만든 아미 가습기, 그래, 타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 감기 걸리는 것보다 좀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고 건강하게 겨울 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효과적이고 삶의 질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궁극의 가습기라고 지어봤어요. 옵티미스트. 정말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기인데요. 가습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조립 및 분해 방법을 본사에서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조립하기 전에 필터를 충분히 물에 적신 다음에 수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터 프레임을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지 말래요. 그냥 그대로 안에 넣은 상태로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어서 저렇게 끼워서도 안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필터를 먼저 넣은 상태에서 수조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앞뒤는 구분하기 쉽고요.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아, 저 필터 세탁기에도 다 빨 수 있다고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물로만 씻어도 되고 좀 누렇게 색깔이 있으면은 구연산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베이킹 소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같이 씻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메 세탁세제로 빨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쓰실 때는 저것만 빨으래요. 그 옷이랑 같이 넣어서 빨지 마시고 쟤만 단일 세척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필터가 이제 그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프레임이 안에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필터 프레임을 넣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수조에 물을 채우고 필터에 넣는 거 아니라 수조에다가 필터를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수조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 그 순서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0년 DC 드랍스의 기술이 식기세척기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요번에 식기세척기가 세제가 새로 나왔잖아요.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기세척기 다들 쓰시나요? 저는 아직 식기세척기를 쓰지 않는데요. 제 고향에 친정에 동생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갈 때 식기세척기로 명절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나도 사고 싶다. 전 설거지는 그냥 손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바쁘다 바빠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설거지를 하고 씻고 없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얼룩덜룩하게 지는 느낌이 들고요. 잘 씻기는 게 맞나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헹궈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게 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아메 식기세척기 세제는요, 강력한 세척력이 있습니다. 맞춤 효소, 오염을 제거해 주는데요. 음식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거하는 효소,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효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맞춤 효소로 효과적인 식기 세척을 해주는데요. 오염 원벌 맞춤 효소가 화학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센 물이 세게 미세하게 전체적으로 분사가 되잖아요. 식기에 묻어 있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한다는 식기세척기 세정제인 거죠.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보면 세제를 넣는 투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제를 넣고요. 하나는 린스를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세척이 되고 나서도 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되기 때문에 린스를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제도 있고 린스도 있고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린스가 포함된 올인원 타블렛입니다. 그래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 때문에 세척 후 얼룩이 남을 수 있는데요. 린스가 들어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린스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 얼룩이나 물 비린내를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보자, 저희 보통 집에서 디시 드랍스로 설거지 하면은 그릇이 반딱반딱 하잖아요. 다들 그런 경우 우리 집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설거지하고 나면 예전보다 그릇이 깨끗하다. 처음에 이제 아미 제품 애용자가 되기 전에 설거지할 때는 뭔가 그릇이 좀 얼룩덜룩했던 것 같은데 뽀득한 느낌 없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시 드랍스로 쓰고 나서부터는 너무 그릇이 반짝반짝하게 잘 말라 있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길래 세제 너무 좋다. 그래서 애용한 지가 벌써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디시 드랍스 거를. 사업하기 전부터 저는 너무너무 DC 드랍스는 정말 애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타블렛도 린스 필요 없이 하나 올인원으로 얘만 써도 그렇게 반딱반딱하게 닦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닿는 식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공 색소나 향료를 가미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성분, 좋은 걸로 잘 만들었겠지 하고 봤지만, 역시나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사탕무, 사탕수수, 그리고 미네랄 성분은 백도토라고 카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뭉쳤겠죠, 그렇게? 입에 닿는 식기니까 안전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색소와 향료는 빼고 자연 유래 성분은 더하고 인공 색소는 감미하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합성 색소, 인공 향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강력한 세정력에 뛰어난 용해성, 생분해성 피부 자극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고농축으로 경제적이고 하나만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미 독자 개발된 바이오 테스트 포뮬러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그래 안심하고 쓰셔도 엄청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써보질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물에 녹는 비닐 포장재로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비닐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폴리비닐 알콜로 알코올 성분에 물에 닿으면 녹는 이게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12인용 세척기 기준 1회 세척에 한 타블렛 쓰시면 되고요. 까지 말고 그냥 봉지째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에 녹는 껍데기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곳에 만약에 이 식기세척기 세정제를 보관하신다면 달라붙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직사광선 피하고 건조한 곳에 습도가 낮은 곳에다가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기세척기에는 고가의 도자기나 은제품, 코팅이 안 된 알루미늄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기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안 쓰는 것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디시드랍스 60년 기술이 응집되어 있는 식기세척기 세제, 지구까지 생각한 좋은 세제 60타블렛에 3만 6천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0 타블렛이니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3만 6천 원이면 나누기 60탑을 하면 1회 세척에 600원 꼴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12인용 다 채우고 식기세척기 매일매일 돌리지 않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다음에 식기세척기 설치하면 꼭 세척기 세제로 좀 쪼개서 한번 써볼까도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선물용으로 하나씩 드려보면 아마 홀딱 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